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막을 올리고 석 달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2024 대한민국 불교 문화 엑스포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대전시가 시청 남문 앞에서 꿈돌이 택시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개항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장흥군이 고수온에 강한 김 신품종을 개발해 시험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막을 올리고 석 달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30주년을 맞은 이번 비엔날레는 역대 최대 규모인 31개 파빌리온에서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 건물 안에 우거진 숲이 등장합니다. 다채로운 식물과 조형물이 마치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필리핀과 태국 등 아세안 10개 나라가 생물의 다양성과 공존을 주제로 한 파빌리온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아시아 쪽하고 유럽 쪽하고 작가들의 어떤 작품적인 성향 그런 게 조금 틀린 것 같고 또 색다른 느낌을 또 받았어요. 한 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한 광주 비엔날레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이번 비엔날레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져 7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30개국에서 모인 72명의 작가는 각자의 문화로 다층적인 미술을 표현했습니다. sulla materialità della solitudine, le sue specificità spaziali e fisiche e la sua relazione con le strutture sociali e politiche ed economiche. 형상화된 외로움은 시각, 청각을 통해 관람객의 마음을 관통합니다. 지금 주제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여서 조금 저희 나라도 외로움에 대한 관심이 좀 큰 것 같아서 31개의 파빌리온으로 구성된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12월 1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광주시 전역에서 미술 향연을 펼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를 공공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삼천리 연탄공장은 1968년에 설립돼 한때 하루 약 30만 장의 연탄을 생산하고 서울 전역으로 공급하던 전국 최대 규모의 공장입니다. 삼천리 연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이문 차량기지 복합 개발이 추진되면서 연탄공장 이전 논의가 가속화됐으며 지난 7월 구는 주식회사 삼천리 E&E와 연탄공장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는 앞으로 오염도 조사를 위해 토양 환경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게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1월부터는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활용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예정지인 지식의 꽃밭이 다양한 가을꽃과 함께 화사한 꽃밭으로 변신했습니다. 전농동에 있는 지식의 꽃밭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인기 있는 산책 명소입니다. 지식의 꽃밭에서는 해바라기와 황화 코스모스 등 가을을 대표하는 한 해살이 식물들과 함께 페랭이, 가우라, 국화 등 여러 해살이 식물들을 9월부터 11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꽃밭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 오는 10월 4일에는 발라드, 댄스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개최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포구청에서 성산 시형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주민설명회에서는 공공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원만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준비된 주민설명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성산 시형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도시환경국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 제도를 주민에게 설명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으로 개회한 주민설명회는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등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폐회했습니다. 23일 진행된 주민설명회를 통해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노원구가 최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 21일 구청 소강당에서 최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을 설명하고 노원 소방서와 협조해 지상 주차장에서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 및 훈련은 전기차 화재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시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오승록 구청장을 비롯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구민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구청 주차장에서 인체에 무해한 연기로 화재 상황을 연출하고 질식 소화포 사용법 시연과 화재 진압 주민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구는 월계 구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충전기가 설치된 구 소유 건물 지하주차장 8개소에 질식 소화포 및 소화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2024 대한민국 불교 문화 엑스포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 불교 문화의 진수라는 주제에 맞춰 스님들의 법문과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사회적 처방을 제시하고 전통 불교 문화 관련 상품과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152개 업체가 참여해 공예와 건축, 의복, 수행 의식 등을 아우르는 전통 불교 문화 상품전과 한국 전통 및 불교 미술 작가와 불교 철학을 기반으로 한 불교 예술전이 상시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대구 경북 큰 스님들의 법문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단마 토크, 사찰 음식을 중심으로 마음 수행 문화를 소개하는 주제전 도심 공양간도 선보입니다. 대구시가 2024년 신규 스타 기업 3개사, 프리스타 기업 7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스타 기업 3.8대 1, 프리스타 기업은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면 평가, 발표 평가, 현장 평가,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 기업은 기업 맞춤형 유형별 특성화 지원과 기술 경영 전문가 자문단의 컨설팅, 글로벌 IR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유형별 특성화 지역으로 기업별 목표 설정과 체계적 성과 관리가 가능해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과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가 시청 남문 앞에서 꿈돌이 택시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꿈돌이 택시 출범을 축하하고 택시업계의 발전과 향상된 시민 서비스를 다짐했습니다. 도열된 꿈돌이 택시 8대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한 이후에 약 15분간 시청 동쪽 게이트를 출발해 시청 건물 주변 도로를 한 바퀴 도는 카퍼레이드도 펼쳐졌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꿈돌이 택시 1호 승객으로 퍼레이드에 참여해 전국 최초 꿈돌이 택시 브랜드의 힘찬 출범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도마시장에서 열린 한가위 안녕하심 행사에 참여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해 총 2,865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음식과 생필품으로 키트 200세트를 만들어 서구 지역 한부모 다문화 가정 2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정혜교 경영본부장 등 임직원 10명이 후원키트 포장과 전달에 동참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번 행사로 지역 소외계층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전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나눔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해 50년 만에 군민의 품으로 돌아온 횡성읍 군부대 부지가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구도심 재생을 촉진하고 산업, 공공, 복지,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 사업입니다. 국가 시범지구로 최종 지정되면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한 지방비 등 약 4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공공시설과 인프라 조성에 투입할 수 있으며 기금을 활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횡성구는 지난해 부지를 매입하고 장기적인 도심 개발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전략 수립에 노력해왔으며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만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모빌리티 육성 거점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향후 용역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내년도 최종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둔내면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횡성군이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했습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로 2017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세계 70개국 330개 도시와 스마트시티 분야 정부,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군은 이번 엑스포에 참가해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횡성군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선보였습니다. 횡성군은 둔내면 일원에서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ICT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모빌리티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일과 휴식을 위한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를 신축합니다. 또한 농어촌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인구 소멸도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허브 구축 용역의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허브는 강원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개정 사업의 일환으로 150억 원을 들여 미탄면 청옥산 일대의 안내센터와 은하수 전망대, 야생화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업무 용역 관계자들과 평창군 산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에는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허브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설계안이 공유됐으며 앞으로의 일정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습니다. 양성평등 주간과 여권 통문의 날을 맞아 충북 여성정책포럼 주관으로 펼쳐진 이번 기념행사는 양성평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은 양성평등 주간 슬로건을 주제로 한 대붓 공연과 개회사, 유공자 표창, 축사,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기념행사 외에도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해 돌봄 사회를 염원하는 성평등 연극, 편지낭송, 양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강의, 양성평등 주간 기념 공연, 평등이 주는 행복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개항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주공항 이용객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대부분 항공사가 동계 운항 스케줄을 검토 중이지만 중국 하얼빈과 정저우, 필리핀 세부, 일본 삿포로 오비히로 등 일부 확정된 신규 노선의 취항 일정과 함께 중국 상하이, 심양 등 취항 검토 중인 노선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11월경에는 청주공항 이용객 400만 명 기록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충북도는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의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주공항의 이용객 증가세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으로 내년에는 노선 홍보와 활주로 신설 홍보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보령 머드 테마파크 일원에서 향교 전교협의회 방문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보령 머드 테마파크 및 보령시 일원에서 충청남도 향교 전교협의회 방문 연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보령시장 특강에 더불어 충남 유교문화 강연, 3분기 협의회 총회, 사적지 및 관광지 관람 등이 이뤄졌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소비재 판촉전, K창 해외 1호점 개관, 알타티 고려 민족중앙회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대표단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K소비재 판촉전, K농자재 수출교류회 및 수출계약식을 가졌습니다. 소비재 판촉전에서는 풍기 인삼공사, 백일동 마리아트 등은 현지 구매자 K사와 총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7일과 8일에는 카자흐스탄 최대 쇼핑 문화 공간인 프롬몰에서 개최된 판촉전에서 3만 달러의 판매가 이뤄지는 등 K-화장품과 소비재의 인기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지역 발전 협력을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포항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지난 5일 포항시청 의회동에서 한국석유공사 포항 상호발전협력센터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지난 7월 한국석유공사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지역발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원활한 소통과 상생 발전을 위해 석유공사 현장 사무소를 포항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석유공사는 포항시청 내 의회동 건물에 상호발전협력센터를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지역발전 협력 방안 모색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상생협력센터는 가스전 개발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영일만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지진 문제와 관련한 여러 우려, 어업권 보상 등에 대해 적극 소통하며 이를 선제 해결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날 한국석유공사는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북구청이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와 더위에 시달린 취약계층 4만여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생활안전지원금 지급안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북구 주민 약 10%에 달하는 4만여 명으로 약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 4만여 명의 40억이 이렇게 상생카드로 투입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도 매출도 늘어나고 이렇게 내수를 진작시키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원금 소식에 최근 고물가로 고통받아온 취약계층은 반색합니다. 식비 쪽에 더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이 지원금이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거의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명절 연휴 이렇게 연휴 길잖아요. 연휴 기니까 그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 위축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주 고맙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또 먹고 마시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줬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하지만 선별 지원을 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광산구청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지원금 지급 조례를 의결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북구청은 명절 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역화폐 보급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현금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건설업 위기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A씨는 임대계약 만료를 5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갑자기 통보한 겁니다. 퇴거 일까지 받았어요. 30일 계약 종료인데 5일날 전세자금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고 기다리다가 전세자금을 돌려주기가 힘들다. A씨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세대는 모두 80가구, 피해 금액은 130억에 달합니다. 해당 건설사의 또 다른 임대 아파트에서도 100여 세대가 보증금 200억 원가량을 받지 못한 상황. 건설사 측은 입주민들에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허그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임대 아파트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사 갈 준비까지 다 했는데 이 돈을 못 받아버리면 이틀 동안 1억 6천을 구해야 되더라고요.
올해 상반기 광주 신안동의 임대아파트를 비롯해 전세보증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사고 급증이 전세 기피 현상을 확산시키고 임대아파트 외면으로 건설사의 자금난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를 덮친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은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김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올랐지만 전남의 수확량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바로 고수온 때문인데요. 무산김 주산지인 장흥군이 고수온에 강한 김 신품종을 개발해 시험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굴 껍데기에 김 씨앗을 붙여 키우는 폐각 배양장입니다. 김 씨앗이 번식을 시작하면서 하얗던 굴 폐각이 검게 변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양되고 있는 김 품종은 흥초 1, 2, 3호로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입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 수확 주기가 짧고 수확 기간은 더 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김은 만약에 10가마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15가마이 정도 나오고 채취를 다른 것은 5번 한다. 그러면 요거는 7번 정도는 합니다. 흥초는 2009년부터 장흥군이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품종 보호 등록을 마친 신품종입니다. 군 단위 지자체가 김 신품종을 개발한 것은 전국에서 장흥군이 처음입니다. 흥초의 바다 양식은 올해 2년째로 입소문을 타고 신품종을 입식하려는 어가가 늘고 있습니다. 고수온과 갯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급을 좀 더 활성화를 많이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품종 개발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장흥군이 내놓은 신품종 김이 고수온에 따른 수확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 남해안컵 국제 요트 대회가 여수에서 시작돼 통영을 거쳐 부산 수영만에 이르는 남해안 앞바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해안권의 상생 발전과 해양관광 산학협력지구 조성을 목표로 지역 대표급 크루저 요트 경기입니다. 경기에는 7개국 212명의 국내외 선수와 12m급 요트 24척이 참가해 다도해와 한려수도 해상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총 220여 킬로미터의 구간을 항해하는 장거리 해상 경기가 열렸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추석을 앞두고 추석 명절 민생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도민과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7일 오전 표선 5일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오 지사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추석 대목을 앞둔 시장 상인들과 소통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정혜숙 표선 5일 시장 상인회장과 고동익 표선 상가번영 회장 등 표선면 지역 상인들이 참가해 표선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노후 판매대 교체 및 일원화, 골목형 상점과 구역 확대 및 지원 사업 공유, 관광객 유입을 위한 테마거리 조성 등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더욱 밀접하게 연계시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에서 열립니다. 효문화 뿌리축제는 국내 유일의 성시 테마공원인 뿌리공원에서 개최하는 우리 문중의 뿌리를 찾아가는 축제인데요. 효문중 체험부스와 같은 다양한 체험부스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문중 유래비와 한국 족보박물관 등에 있는 뿌리공원에서 가족의 사랑과 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예산을 늘려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미혼 부모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또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